앞으로 금리는 더 오를 거니까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매스컴에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뒤까지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5년 뒤에 사시겠다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반 가구 수는 2144만 가구이며 이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 수는 1206만 가구이며 무주택 가구 수는 948만 가구로 무주택 가구 수의 비율은 약 43%에 달합니다. 이 무주택 비율은 오랫동안 4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무주택자의 비율이 줄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말 돈이 없어서 주택을 안 산다거나 집을 살 이유를 못 느껴서 주택을 안 산다거나 아니면 집값이 폭락할 거라는 굳건한 믿음에 계속해서 집을 안 사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2020년 말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던 집값이 최근 그에 맞게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심각하게 꺾이면서 거래 건수가 최악을 기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하나둘씩 펼치고 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풀었으며 시기가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과 맞물려서 문매를 조금 맞았지만 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하나둘씩 완화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을 두고 혹자는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원했다면 한 번에 모든 규제 정책을 풀어놓지 이렇게 하나씩 풀어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그분의 논리였습니다. 저는 이게 좀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는 원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원합니다. 단지 폭등과 폭락을 바라지 않는 거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을 정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건설사가 주택을 짓게 되고 그에 수반되는 뒷단의 산업들이 따라오면서 경제가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완만하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조절하려고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는 정책을 내놓을 때 모든 패를 한 번에 까지 않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내고 그에 따른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더 강한 규제책을 내놓거나 아니면 완화책을 내놓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정부가 모든 정책을 강하게 쏟아부으면 시장에서는 그에 따른 충격이 얼마나 나타날지도 모를 뿐더러 그렇게 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때는 다음에 낼 정책도 마땅히 없거니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규제 혹은 완화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현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하나둘씩 완화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마 전 정부에서도 똑같았어요.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하나둘씩 규제책을 내놓았고 그래도 안 잡히다 보니까 더 강한 규제책을 내놓았던 거죠.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 쌓일 것이며 그에 맞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펼칠 거고 그 이후에 집을 사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인데 미분양이 쌓이면 건설사는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경기부양책이 나오면 바닥을 다지면서 그때 집을 사도 된다 이 말인 거죠. 하지만 자산시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가격이 요동을 치는데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가격이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은 틀린 예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작용을 하니까요. 분명 일부 중에는 미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미 주택가격은 2020년대 수준으로 돌아왔고 이미 풀려버린 엄청난 자금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돈이 들어오면서 거래가 체결이 되고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가격 조정이 더 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세상에는 나만 돈이 없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는 더 오를 거니까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매스컴에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금리라는 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가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금리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누구라도 금리를 3번 연속 맞출 수 있으면 억만장자가 될 거라고. 금리를 알면 당연히 유용하겠지만 절대 알 수 없으며 경제 전망 14분을 하면은 그중 12분은 쓰레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도 금리 예측을 못하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금리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금리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시고 거주할 집이 필요하시면 사시는 게 좋습니다. 단 무조건 서울 근교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피터 린치는 내 집 마련이야말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금리 예측 할 수 없습니다. 집값 하락 예측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그동안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2020년대의 주택 가격으로 회귀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접근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라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거주적인 측면에서 여기저기 따져보고 가격도 내고도 해보고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대출을 받아서 매수해서 실거주하세요. 어차피 전세나 월세를 살게 되면 그에 따른 주거비용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그 주거비용으로 매수해서 대출받은 이자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샀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년 뒤까지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5년 뒤에 사시겠다고요? 피터 린치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죠. First of all, they try and predict the stock market. That is a total waste of time. No one can predict the stock market. I mean, if anybody would predict interest rates right 3 times in a row, they'd be a billionaire. And no one can predict the economy. So how are you, the investor, supposed to predict interest rates if the head of the Federal Reserve can't do it? But you should study history. What you learn from history is the market goes down. You need to know the market's going to go down sometime. And it's good when it happens. If you like a stock at 14 and it goes to 6, that's great. You understand the company, you look at the balance sheet and they're doing fine, and you're hoping to get to 22 with it. 14 to 22 is terrific. 6 to 22 is exceptional. So you take advantage of these declines. They're going to happen. No one knows when they're going to happen.